직선 보통 우리가 관계를 볼 때 총 3개를 갖고 많이 합니다. 3개. 직선 3개, 평면 3개. 알겠나요? 뭐 2개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3개 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직선 3개는 연필 3개를 준비하면 돼. 연필 3개를 놓고 할 거야. 그리고 면 3개가 나오면 면 하나는 바닥 평면을 책상 평면을 하나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2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보는 거야. 이렇게 놔보고 이렇게 놔보고 돌려보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해 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뭐였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꼬인 위치에도 있다 이 말이야. 꼬인 위치에도 있다 이거지.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도형의 출발이 뭐냐면 점선면을 가지고 뭐 위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위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쌤이 이런 말을 했냐. 공간 도형적인 생각이 어려워. 이게 문제 풀다 보니까 도형이 잘 어렵다는 거지. 이해됐지? 두 가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단면적인, 평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평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공간 도형을 내가 이렇게 잘라봐야 돼. 눈을 돌려본다 이런 말들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생각은 두 가지 딱 그거야. 거기에 있는 점선들을 한 평면 위로 올려가지고 문제 볼 수가 있어야 돼. 이러니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그 평면하고 수직적인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돼. 요거 두 가지만 잘 보면 너희들이 그나마 잘 보일 거야. 근데 공간 도형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평면을 일단 잘 못 잘라. 그래서 이 평면을 잘 잘라보면 그나마 좀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평면에서 풉니다. 모든 문제는 평면에서 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평면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 평면화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기본 도형을 배경으로 가면 돼. 우리가 아는 기본 도형은 제일 많이 쓰는 기본 도형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직육면체 관계없어.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선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 배경을 움직여 놓고 선을 그리면 평행이 훨씬 더 잘 보여.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배경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선점을 나타내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평행 이동한다는 게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 이해되니? 근데 요 직선을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켰을 때 생기는 평면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니? 평행 이동을 한 후에 평면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평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배경이 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선을 이동시키면 된다 이 말이야. 뭔말 이해됩니까? 너희들이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런 거야.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직육면체를 배경으로 선을 이동시키면 될 거고, 만약에 선이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 도형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직육면체를 따로 하나 더 그리라고. 그려놓고 선을 이동시키면 훨씬 더 잘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형 공부. 그래서 오늘 뭐 쭉 연결을 시켜서 할 거니까. 자, 여튼간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 이동을 시켰을 거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요렇게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평면하고 수직적인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라 해서 정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사형이 그래서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 단원에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묶어져 있긴 한데 정사형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평면, 하나의 평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평면과 수직적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와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수선, 삼수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삼수선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몇 가지 되니? 여기에서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만 설명했냐면, 이 평면하고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얘를 위에서 볼 수 있으면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수선의 발이 생기겠지.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만 시켜서 요놈의 각이 발생했다가 우리가 이루는 각입니다. 알겠나요? 여기에 선 하나를 더 그으면 어떤 선을 그으면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게 삼수선이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삼수선을 잘 그려야 돼. 삼수선을 잘 그린다는 말이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자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 세 점이 있잖아요. 세 점.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 뭐 있으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었고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하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요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요 점은 있는 뭘 그었어. 또 다시 직선을 그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 4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평면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직선 2개가 나오면 그 직선이 2개가 이렇게 나오면 직선 2개를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어요. 느낌이 없다고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자, 삼각형 만들 때 어떤 삼각형을 만들 것이냐는 것은 제일 쉬운 삼각형 만들면 돼. 제일 쉬운 게 우리는 직각삼각형. 필요하면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만들 건데 우선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평면이 나타났지. 이되니? 자, 평면은 끝이 없습니다. 삼각형이 원래 아니야. 끝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면하고 여기에 있는 평면하고 여기에 있는 평면이 어쩐다? 지금 현재 그림상은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야.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긴 한데 자, 직선. 자, 우리가 소문자는 보통 소문자 중에 MNL은 직선을 보통 만들어내고 평면 보통 알파, 베타, 감마를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근데 당연히 설명할 때는 L이 평면일 수도 있어요. 이더니 설명을 다 해줍니다. 직선 L, 평면 알파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줄 거라고요. 그냥 L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직선 L 이렇게 써야 돼. 직선의 이름이 L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직선 L하고 직선 M하고 수직이고 직선 L하고 직선 N하고 수직이면 직선 L하고 M하고 수직이고 직선 L하고 N하고 수직이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직선 MN이라는 직선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MN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존재하겠죠. 그러겠지? 직선 M이 있고 직선 N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평면이 있었겠지. 여되니 그러면 직선 L하고 M하고 평면이고 L하고 N하고 수직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L하고 알파가 수직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L하고 알파가 수직이면 직선 L하고 직선하고 이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면 L하고 어떠한 K는 알파에 포함이 되어 있는 K 직선입니다. 직선과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게 되면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직선들. 이 되니 모든 직선하고 얘가 수직이 된다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 개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줬어. 뭐에서 풀어줬어? 정사면체로 풀어줬어.
정사면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민경이 여기서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책이 없어? 책이 없어? 자, 한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같이 한 모서리가 6인 정육면체야. P는 AC 위에 있는 점, 우리가 보통 아는 점. 그러니까 Q는 BH라는 선도 아는 선. 이 선도 아는 선. 이 선도 아는 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지금 선분 PQ가 여기에 수직이고 여기에 수직이다 했죠. 저번에 원 얘기했어. 이 선하고 이 선이 꼬인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서로 수직인 요 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두 직선의 거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꼬인 위치에 두 직선의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거리를 잡아야 되냐면 가장 짧은 거리를 잡아줘야 돼. 그 짧은 거리를 잡는 방법이 서로 수직이면 그거 가장 짧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Q가 요 꼬인 위치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고, 이 꼬인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이런 생각을 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PQ라는 선을 가지고 있는 평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면. 다시 말해서 PQ랑 여기 중요한 선 AC랑 평면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평면이 만들어져. 이게 보조선. 무조건 그리면 안 되고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건지를 생각하고 그래야 돼. 또 하나의 평면 PQ랑 BH랑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어. 그 평면이 이 문제를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거야. 그러한 보조선을 그리고 어떠한 도형이 조금 더 편한 설명일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의 다음 평면을 그릴 때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평면이 완성이 됐지? 여기까지 되니? 자, 평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그릴 때 도형 배경이 되는 그림 중에 내가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평면을 그려야 돼. 무슨 의미냐면 요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안이 되고 BP를 연결하는 D로 연결을 시키면 이러한 평면이 나온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이러한 평면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음 이러한 평면을 그렸더니 중간에 잘렸잖아. 근데 얘 평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맞니? 그러면 우리는 BDH라는 평면보다 처음에 BPQ 째까는 삼각형 그것보다 BDH라는 평면이 더 잘 보일 것이고 BDH라는 평면보다 BFHD가 더 잘 보일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평면을 얘기해 줄 때는 주어질 때는 3점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4점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 4점은 필요가 없는데 4점을 준 거야. 그럼 3점을 연결을 했을 때 그림이 더 잘 보이는 그림. 직육면체를 배경으로 하면 삼각형보다는 다 사각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사각형은 다 직사각형. 알겠니?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직사각형. 이게 훨씬 더 이게 잘 보이는 그림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너희들이 다음에 문제 풀 때 이러한 평면이 주어지면 요 평면을 갖고 보지 말고 요 평면을 갖고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잖아. 요 평면을 보면 요 평면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해. 여기까지 됐지? 이러한 선들이 보조선이 될 것이고 그 선 중에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평면 안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게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평면을 따로 그려. 따로 그리면 우리가 아는 그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는 그림이 나왔다. 뭐 닮음으로 문제를 풀겠네. 그렇지? 비율로 문제를 풀겠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자,
삼수선입니다. 삼수선. 자, 뭐 증명은 선생님이 하나만 증명할 거야.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 두 개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약간씩 바쁜데 다른데 다음에 너희들은 삼수선 증명을 꼭 해야 돼. 선생님은 증명을 따로 해놓긴 했는데 차분히 읽어보면서 왜 그런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지를 알아내야 돼. 됐어요? 자, 일단 삼수선은 너희들이 어떨 줄 알아야 되면 일단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삼수선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뭔지 알겠니? 이게 삼수선이 그려져야 이 평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각을 구하든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주어진 조건은 평면 알파하고 점 P는 주어졌습니다. 됐어요? 직선 L도 주어졌고요. 세 개는 주어졌어. 삼수선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평면 알파, 평면 알파 안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직선 L. 됐어요? 밖에 있는 평면 밖에 있는 점 P. 세 가지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요 세 가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평면은 당연히 평면이 무조건 있는 거야. 없더라도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겠지? 평면이 없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공간도형 무조건 평면이 있어. 모든 문제를 평면으로 풀 거야. 그래서 현재 결론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이 평면하고 요 평면은 수직인 평면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 평면은 잘 보이거든 너희들이. 근데 요 세워진 삼각형이 잘 안 보인다고. 너희들이 수직을 세울 때 삼각형을 보통 안 세우고 사각형을 주로 세웠어. 이렇게 사각형을 세웠단 말이야.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느낌이 좀 덜 산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 이해되니 지금? 자, 요 삼각형하고 요 평면하고 바닥 평면하고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직이라고 나왔어.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렸으면 더 잘 보였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기본적인 생각이야. 알겠지? 거기에 생각이고 뭐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에 있는 P5하고 알파가 수직이야. 자, 나온 조건을 선생님이 지난 세골 이게 수직이래요. P5가 수직이야. 그 다음에 OH하고 L이 수직이래요. OH하고 L이 수직이래요. L은 나왔고 세 개는 나왔지. 평면 나왔고 L 나왔고 점 P 나왔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P하고 O하고 수직. 점이 다시 발생해서 P하고 O하고 수직. O란 점이 발생했으니까 이 O란 점하고 직선 L과 수선을 긋는다 이 말이지. 수선을 긋다 보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점이 하나 더 생겼지. 당연히 P하고 H를 연결을 시켜본다가 되겠지. 됐니? 얘를 연결을 시켜봤더니 이게 수직이 나오더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수선에서 3수선이야. 셋 중에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무조건 된다는 논리가 된다 이 말이지. 됐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얘가 수직이지. 얘가 수직이지. 그러겠지? 그리고 누구냐? 얘가 수직. 그다음에 뭐가 돼? P가 수직. 요거랑 수직. 이거랑 수직. 다시 P 지금 얘 이 선이 뭐지? 요거랑 이게 수직.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얘가 수직.
P가 요거랑 수직. 어떻게 하지? L하고 PO가 수직. L하고 저지. 자, P가 O의 수직이지. 다시 말해 요거는 요 평면하고 수직이 되겠지. PO가 이 평면의 수직이라고. PO가 평면의 수직이지. 이해되니? PO가 요 평면의 수직이라는 말은 PO가 수직이라는 말은 뭐가 되지? 그냥 평면하고 수직인데? PHO PHO 뭐지? PO가 여기에 수직. 이 평면에 PO가 수직. PO가 수직이면 평면의 수직이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PO랑 수직이 되겠지. 다시 PO가 수직이야. PO가 평면의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PO랑 수직이 되겠죠. 됐니? PO가 수직,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얘랑 수직이 되겠죠. PO가 평면과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PO랑 수직. 됐니? 다시 말해서 PO랑 L하고 수직. PO랑 알파가 수직이므로 PO랑 L하고 수직이 될 거야. 그리고 L하고 지금 OH가 수직이 됐죠. L하고 OH가 수직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지. 그러면 L하고 PO가 수직, L하고 OH가 수직. 그러면 여기에 누구랑 PO랑 OH가 만드는 평면 PHO라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PO와 OH, PO하고 OH가 만드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 평면하고 L하고 수직. 맞죠? 됐지? 근데 L하고 또 평면하고 수직. L하고 평면하고 수직. 다시 말해서 이 L하고 PHO의 위에 있는 모든 선하고 수직. 그래서 L하고 뭐가 수직? PH가 수직.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고요. 증명 과정은 너희들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 지금 한번 써봐야 돼. 다음에는 증명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림을 이해하세요. 그림 이해되니? 자, 그림에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림에서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C에서 지금 요 선에 수직은 그었어요. 그었어. 그 다음에 C에서 바닥 평면에 수선을 그었어요. 이게 만나는 점이 발생하고 만나는 점이 발생했지.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수직이 된다 이런 말이야. 세 개 중에 두 개가 수직이 되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 평면 하나 그려놓고 평면 안에 있는 직선 그려놓고 밖에 P점을 점을 찍어가지고 얘 셋을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순서를 바꿔가면서 수선 두 개 그리면 나머지가 수선. 두 개 그려봐 수선 나오면 나머지가 수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질문이 뭐냐면 CHF랑 바닥 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이게 뭐야?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 자, 이면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면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나? 이면각 어떻게 그랬어?
더블. 두 면이 이루는 각은 두 면은 항상 한 직선에서 만납니다. 교선이 발생합니다. 그 교선의 한 점에서 교선과 수직인 선을 그어 교선과 수직인 선의 평면 위에 있는 선을 긋다 보면 두 개의 직선이 발생합니다. 그 놈이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면이 요 면하고 요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되니? 그러면 교선에서 뭘 그어야 돼? 수선을 긋고 교선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다 보면 요 각이 발생할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러한 선을 그을 때는 여기에 있는 틀을 이용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게 출발은 교선에서 수선을 긋긴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여기에 있는 틀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교선에서 수선을 그은 건데 C에서 수선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오게 된 거라고. 이해되니? 이 교선에서 이면각 구할 때 교선에서 수선을 그은 거라고. 그 수선은 아주 많이 그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기본의 배경을 이용을 하자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점에서 수선을 내가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어디로 갈지는 몰라 지금 공간동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CG가 수직이 되니까 바닥평면 수직이 되니까 그놈을 연결을 하면 요 놈이 수직이 된다가 되고 거기에 이루는 각이 이면각 우리가 구하는 세타가 되더라 이 말이 되겠죠? 됐니? 그게 이면각이다 이거죠. AFG하고 AGH 뭐 너희들 요면하고 요면이 이루는 각이야. 오씨. 정육면체네 다행히. 그러면 우리는 정육면체가 대칭성을 분명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F에서 AG에 수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겠지. 마찬가지로 H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 딱 일치하는 것은 이거는 만나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지. 대칭이니까. 됐니? 그림이 잘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이 요각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쪽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두 개의 선을 갖고 있는 평면을 그려내야 된다 이거지. 그 평면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이런 자 순서가 지금 요게 제일 나중이야. 이게 제일 나중이라고 지금 알겠지? 근데 지금 수직선이 아마도 라인이 위치상 겹쳐지게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아마 느낌상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여가 수직이 되게 그려야 되는데 수직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길이상 비율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런다는 말은 지금 요 각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요 평면을 통해 요 직선을 통해서 요 각 길이를 구했을 거 아니야. 요 평면을 통해서 지금 요걸 구했을 거야. 됐니? 민주야 이거 무슨 삼각형? 오 직각. 봤어? 보여야 돼. 요거랑 이거랑 수직. 이거랑 수직. 그러면 이거랑 이 평면과 수직. 그러면 이거랑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이 수직.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요거랑 수직, 요거랑 수직이니까 요거랑 요렇게 오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 수직이라고. 한번 해보면 너희들이 해보면 알 수 있어. 요거를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어. 이해되니? 근데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돌려봐야 되는데. 그럼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도형은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다가 따로 계산해가지고 얘가 수직이니까 닮음으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이 그림을 평면적으로 다시 그리라 이거야. 그럼 길이 다 나왔고 항상 평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 길이 다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구할 수 있고 또는 각을 구하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도형할 때 뭘 알아야 돼? 코사인 법칙. 민주가 잘 아는 것 같아. 좋았어. A, B, C. 민주야 코사인 세타는 보통 세타를 안 썼지. 각하고 변의 길이 꼭지점으로 썼어요. 이렇게 싫어해. 2 A, 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코사인 법칙 꼭 알아야 돼. 됐니? 자, 꽤 많이 보이는 그림이야. 이 그림이 꽤 많이 보이는 그림이야. 어디에서 볼 거냐면 지금 두 개의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수직입니다. 제일 쉬운 평면이야. 직육면체의 두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면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두 면이 수직이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직육면체 도형을 한다고. 알았어? 직육면체를 할 거라고. 됐니? 그 직육면체의 이러한 선인들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라고. 요거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잖아. 됐니? 그러면 요렇게 해서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럼 요놈의 각이 있을 거고 요놈의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지. 꽤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은 m하고 n의 각을 구하해라 이 말이야. 각을 구하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각으로 가야 돼? 요 각으로 가야 돼. 공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m에서 똑같이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교선에. 현재 이 길이는 선과 선의 길이야. 이면각은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수직이니까 할 필요 없고 다시 요 점에서 m의 수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우리가 각을 원하니까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PM을 뭐라 넣을 거야? PM을 1로 놓으면 PH는 H1, H2. PH1은 코사인 세타. PH2는 그놈의 다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되니? 요놈이 수직, 요놈이 수직. 수직 두 개. 이거 연결하면 이건 수직. 됐니? 수직, 삼수선, 직각 삼각형. 됐니?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요 길이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뭐야? 현재 문제에서는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그래서 요 놈은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온 그림이야. 됐지? 두 평면 위에 놓여있는 두 개의 직선, 수직으로 놓여있는 평면 위에 놓여있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공식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론화 시켜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 정사형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배운 내용이 뭐냐면 꼬인 위치의 각이 나왔고 꼬인 위치의 거리가 나왔고 면과 직선이 선하고 선의 꼬인 위치의 각이 나왔고 지금 뭘 구하자는 게 목적이냐면 각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전까지 각하고는 이제 좀 다른 각이 발생한 거야. 꼬인 위치의 각이 나왔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나왔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나왔고 거리가 나왔어. 꼬인 위치의 거리가 나왔고 평면과 직선의 거리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자 이 말이고 근데 그러한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왜 그림이 없어 너는?
너는 디보 글이란 소리지. 너는 책이 없어? 아이씨. 없어. 누가 없어? 너만 없어? 나도 없어요. 야, 패드 죽을 수 있는 게 한번 터치해. 세준아, 한번 터치 한번 해줘. 죽으면 영상이 끊어지니까. 그냥 그러려고 해도 인간은 그래. 야, 서로를 그 방학권에 숙제 나가잖아. 네, 민주 숙제 했냐? 뭐 안 주던데요, 2학년. 2학년이 아니라 그 2학년 때 들어갈 때 방학권에 숙제 나가잖아. 모의고사요. 아, 모의고사 했냐? 네. 선생님 누구야?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야? 3, 9, 12, 15? 3, 9, 12. 야, 왜 볼펜을 던져버려? 혼자리 사고 또 씨. 진짜 수능 너무 편하고. 못 보여. 저 가가지고 너 복사 나오면 네가 갖고 와. 아 왜요?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 속죄 검사해야 되는데. 얼른 손 들어. 속죄 하는 사람 손 들어. 빨리 들어. 하나, 둘, 셋. 야, 저희 양아치들. 오빠는 저것들 때문에 문제 있어. 씨. 자, 복사기 나올 때까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정육면체와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 다음 시간에 1시 출근. 뭐라고? 다음 시간에 몇 시 출근? 1시 출근. 숙제하는 사람들. 민주는 그 버스카드 없으니까 그 새벽에 출발해야 될걸? 네. 자, 정육면체를 가지고 정사면체 우리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정사면체? 연아야, 정사면체 어떻게 만들어? 정사면체. 이거 어떻게 만들지? 요거. 모르지, 당연히. 정사면체는 정육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정육면체요. 네가 모양을 이거 만들어라 했어. 만들 수 있어? 아니.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 뭘 몰라. 그냥 만들면 되지. 직각평면 세 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잖아. 정육면체를 이렇게 지금 요놈이 대각선 요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자릅니다. 잘랐어. 여기 잘랐어. 됐어? 얼마가 날아간 거야? 부피적으로 얼마가 날아간 거야? 얼마가 날아갔어? 진짜 어이가 없네. 잘랐어. 얼마가 날아갔어? 잘랐어. 어떻게 돼? 절반이 날아갔잖아. 이게 기둥이야. 얘는 뭐야? 뿌리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자르면 6분의 1이 날아갑니다. 6분의 1이야. 이게 부피가. 그래서 중학교 때 요거 높이 구하는 방법이 피타고라스 나온단 말이야. 요 부피가 6분의 1이니까 이 높이를 구한단 말이야. 뭐야, 왜? 둘이서 뭐해? 왜 교감을 통하고 그래? 이 작업을 몇 번 하냐면, 꼭지점 잘랐지? 그러지? 이쪽도 날립니다, 이쪽도.
안 그려질 줄 알았어. 이쪽도 자릅니다. 이렇게 2번 또 이쪽도 자릅니다. 이쪽 뒤쪽 잘라요. 그리고면 이쪽이 라인 발생했는데 이쪽도 잘라. 총 몇 번 자르면 되냐면 4번을 자르면 몇 번? 4번. 한 번, 2번, 3번, 4번을 자르면 이게 정사면체가 만들어집니다. 되니?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기는 도형에 얘나 가서 이제 프린터 갖고 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새로 생긴 도형에 얘를 A라고 하면 이 한 변의 길이 L은 얼마가 되고 루트 2A가 되고 새로 생긴 부피는 원래 도형에 있는 부피에 몇 개가 날라갔어? 4개가 날라갔지. 하나당 6분의 1씩이야. 6분의 4가 날라갔어. 그래서 6분의 4 3분의 1 V가 된다고요. 그래서 3분의 1 A 세제곱이 부피가 됩니다. 좀 더 같이 너 2개. 없는 사람 2개. 없는 사람 2개. 있는 사람은 하나씩. 있는 사람은 하나씩. 없는 사람은 2개. 선들 너 그려봐야 될 거니까. 자, 정사면체 부피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와, 좋았어. 자, 정사면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위치면 핵입니다. 핵. 저기 정사면체의 정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평면적인 것은 무게중심을 부르고 공간에서 우리는 보통 핵이라고 부르는데 뭘 안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정중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높이입니다. 뭐라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그으면 요놈이 수직이 되면서 높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시험에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정사면체에 대해서는 한 변의 A이고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2분의 루트 3A. 됐어?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 길이가 3분의 2, 그래서 여기는 3분의 루트 3A.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1제곱 빼기 3분의 1 빼서 루트 값, 루트 3분의 2입니다. 3분의 루트 6. 그러면 3분의 루트 6으로 많이 외웠을 거야. 그래서 이 H가 뭐가 된다고? 3분의 루트 6A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3분의 루트 6A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자, 3분의 루트 6A가 나왔다는 말은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부피가 나왔다는 소리네. 부피는 어디입니까? 부피가 얼마 지그면? 밑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곱하기 높이 3분의 루트 6A 곱하기 3분의 1은 뿔. 계산 하니까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외울 필요 없긴 합니다. 빨리 알아내면 돼. 뭐는 외우라고? 높이는 외우라고 해. 근데 공부하다 보면 또 외우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거라고 맞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네. 얼마라고?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라고. 12분의 루트 A 세제곱.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 세제곱이면 2루트 2 4 3분의 1 a 세제곱 맞는 말이 되지? 맞는 말이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거꾸로 풀어도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겠네. 네. 거꾸로 갈 수 있겠잖아. 정사면체하고 정육면체하고 우리가 정사면체가 한 변이 a이면 정육면체는 루트 a, 루트 2a라고. 됐니? 그의 부피는 3분의 1이라고. 그럼 역으로 가면 정사면체가 a니까 정육면체는 얼마가 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a가 되겠지. 루트 2분의 a를 몇 배? 몇 제곱에? 세제곱 할 거 아니야. 세제곱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우린 정사면체 부피도 알아낼 수는 있다 이 말이야. 관계적으로 해? 알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는 알아라? 높이는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 높이에 3대 1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핵이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높이의 3대 1인 지점. 이 핵은 여기에 내접 구가 발생하고 외접 구가 발생할 건데 그거의 중심이 됩니다. 구의 중심. 다 피타고라스로 증명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무슨 각이 있어? 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부터 할게요. 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 오늘은 뭐하고 뭐냐면 이 선하고 바닥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할 거야. 근데 면이 하나 있지. 바닥면이라 했는데 정사면체는 면이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면을 하나 골랐어. 그러면 나머지 선이 몇 개 있어? 선이 3개 있잖아. 정사면체에서 내가 면을 하나 골랐어.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선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 3개의 위치는 다 똑같아. 위치 관계가. 이해되니? 이게 정사면체에서 직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새로운 선이 발생하지 않으면 있는 선에서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그래? 선하고 면을 이루는 각은 뭐? 수선 그릴 수 알아야 했지? 수선 그리고 얘를 다시 연결. 어디 있는 그림이야?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겠네요. 그래서 요놈이 이루는 각을 요놈을 세타라고 놓은 거라고. 근데 지금 말했어요. 면 하나하고 3개의 선은 다 똑같으니까 어떤 선을 주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돌려가지고 제일 쉬운 선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세타각은 바로 왼쪽에서 세타각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면하고 이루는 각 자체가 얘를 세타로 써버렸니? 상관없는데 코사인 세타는 어디가 있어? 여기 분의 여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뭐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외워두면 돈 도움이 될 거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외우면 된다. 구하는 방법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있겠지.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떤 면을 골라도 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쉬운 면을 골라야지. 이게 쉬운 면이야 어려운 면이야? 아까 그림 그래서 이거 어렵잖아. 쉬운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에서 뭘 그을 거야? 수직 교선에서 수직을 그었지. 그때 생기는 놈이 요 놈이 각이 된다 이 말이야. 요게 두 면이 이루는 각. 정사면체가 두 면이 이루는 각은 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놈을 알파로 놓으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요놈 높이지. 정삼각형 높이. 요놈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되니? 야 2대 1이야. 여기는 3이고. 다시 말해서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그렇게 어려운 값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지? 그림은 좀 잘못 그리는데 그렇다 봅시다. 다음은 꼬인이치가 있습니다. 뭐라고? 꼬인이치가 있어. 꼬인이치가 몇 개야? 요거의 꼬인이치는 하나밖에 없어. 자, 꼬인이치 찾는 방법은 뭐라고 있어? 요 선하고 선이 포함된 평면, 편이 포함된 평면은 꼬인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포함된 평면에서는 꼬인이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선하고 평행인 거 또 하나의 평면을 이루긴 합니다. 그거 빼고 남는 게 꼬인이치예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꼬인이치입니다. 얘랑 얘가 꼬인이치야. 되니? 자, 꼬인이치가 있다는 소리는 요놈하고 요놈의 뭘 물어보겠어? 각을 물어보겠죠. 각을 물어보겠지. 이 되니? 얘랑 무슨 각이야? 어떻게 알았어? 평행이동하라 했지. 보이냐? 어떤 거 밖에 하얀 거 보여? 지금 요놈하고 요놈이 꼬인이치야. 요놈이 꼬인이치야. 이렇게. 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보이게끔 써주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잘 보여. 이렇게요. 그럼 반드하고 요놈은 위로 갔어. 돌려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 보기 좋은 위치로 가서 눈을 돌려갖고 봐야 돼. 그럼 잘 보이지? 몇 도야? 90도처럼 보이잖아. 됐니? 그러지? 이 꼬인치는 90도야. 됐지? 왜? 명선 왜? 자다 일어나고 신기한 눈을 보고 있어. 자, 갑니다. 증명합니다. 잘 봐. OM을 그었습니다. OM 어딘지 알겠지? OC를 그었어. OC를 긋게 되니까 요놈이 수직이 되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민주야, 정신 안 차려. 네. 보고 있어? 네. 이거 숙제야. 지금 요거 하는 게 숙제일 거야. 자, 요거랑 수직, 요거랑 수직. 그러면 요거랑 요 평면과 수직. 그러니까 요 평면 안에 있는 이 선하고 요 선은 수직. 증명됐니? 증명됐어? 네. 뭐 M이라 할게요. 다 그냥 쓰기가 귀찮아서 내가 그래. A, B랑 누구랑 수직? OM. A, B랑 OM이 수직. A, B랑 MC가 수직. 그랬더니 A, B랑 OMC가 수직. 그러니까 A, B랑 OC가 수직.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꼬인이치에서는 당연히 꼬인이치는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는 수직이라 했지. 얘랑 수직 당연한 말이지. 아까 했잖아 좀 전에. 거꾸로 보면 요놈과 요놈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얘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피타고라스로 구하네. 얘가 지금 여가 1이야. 여가 1이면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요건 피타고라스로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요놈이 A이면 요놈은 2분의 루트 2 A가 된다고요. 그래서 꼬인이치의 거리는 2분의 루트 2 A가 되는 좀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정사면체에서 요 거리, 꼬인이치의 거리. 여기까지는 그나마 쉬워.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여기 있다.
정육면체, 정팔면체. 여기 있는 면에 있는 여기 무게중심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이게 정팔면체가 됩니다. 그럼 정팔면체의 구성을 너희 이해하려면 정육면체 딱 그렸다고 보고 배경을 잡으면 좀 더 쉬워져. 왜냐면 정육면체는 너희들 배경이 좀 쉽거든. 나머지 정사면체, 정팔면체는 좀 어려워도 되니? 그러면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고. 자, 정팔면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봅시다. 자, 정팔면체는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됐어요? 마찬가지로 부피도 구할 수 있겠네. 네. 부피는 얼마일 것 같아? 반 잘랐어. 반 잘라서 2분의 1. 반 잘라서만 볼 거야. 2분의 1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정사각형의 가운데를 연결했기 때문에 절반이지. 절반의 뿔이야. 절반의 뿔. 그러면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팔면체는 정육면체의 6분의 1 부피를 갖고 있어. 이해되니? 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림은 지금 좋아. 현재 그림은 정팔면체를 다 이렇게 그립니다. 왜 이렇게 그려? 그건 나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은 정팔면체를 정육면체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이해되니? 근데 정팔면체가 보면 정팔면체가 이렇게 그려졌어. 옛날에는 이것이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그린 줄 알았더니 이러면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놓으면 놓아져. 이해되니? 놓으면 놓아져. 놓으면 놓아진다고 이렇게 안정적이야. 이해되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팔면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닥 평면이 삼각형이고 위 평면도 삼각형이야. 그 삼각형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삼각형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정육각형으로 보여. 이렇게 하나는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위에 쪽에서 보면은 이게 정육각형으로 그려졌다고. 엄마 이해되니? 어떤 말인지 이해돼?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두 개의 면은 어떤 면이냐면 평행한 면이야. 요 두 개의 면은 어쩐다고? 평행한 면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민주 알았니? 네. 뭐 알았으니까 질문하면 대답해. 네. 이거 몇 도야? 90도. 와. 이거 몇 도야? 90도. 맞아? 90도. 이거 몇 도야? 90도. 이거 몇 도야? 45도. 60도. 60도. 이거 몇 도야? 45도. 됐네. 지금 선들과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만나는 선에 대해서는 다 아는 각이라고. 몇 도야? 다 아는 각이야. 이해되니? 네. 다 아는 각이야. 선과 선은 다 아는 각. 네. 그래서 선과 면 갑니다. 선과 면. 지금 면이 몇 개 있냐면, 면이 몇 개 있어? 8개. 잘했어. 삼각형하고 요 직선이 있어요. 좀 어려워. 요 직선이 좀 어려워. 됐어요? 이 선하고 요 평면하고가 어쩐다고? 평행이 된다고 해.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평행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게 평행이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렇지? 자, 요 선하고 요 면하고는 몇 도야? 45도야. 알았어? 요 면하고 요 선하고 45도는 나머지 선하고 다 45도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가봅시다. 나머지는 뭐 놔두고 다 알았으니까. 자, 요 면하고 요 선하고의 각을 구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작업들이냐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꼬인위치의 각 거리, 평면과 직선의 각, 평면과 평면의 각, 여기 나온다고. 이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평면하고 위치적 관계가 있는 놈은 지금 선들을 보면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야. 안근선 누가 있어? 안근선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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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인데 요선은 요거랑 삼각형 평행이라고. 이되니? 민주야, 네. 요 삼각형하고 요선의 각을 구할 거야. 어려워, 좀 어려워. 어려워. 이되니? 각을 구할 거야. 자, 봐봐요. 뭘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하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삼각형하고 선을 구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각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선을 면에 정사형 시킨다고 했잖아. 긴 막대가 필요하거든요. 바닥 평면에 우리가 요거 각을 구할 때 어디서 본다고? 얘를 평면 위에서 본다고. 이렇게 요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요 각을 구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말해서 저 팔면체를 요 바닥면 평행인데 요 선을 여기 있는 요 선이잖아. 내려가는 선이잖아. 요 선을 바닥 평면에 정상시키도록 위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근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라 했어? 정육각형이었단 소리예요. 여기서 보면 정육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야. 앞에 있는 삼각형, 뒤에 있는 삼각형은 역으로 보이고, 요 선들은 길이가 다 보이는 선이고, 요 선들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서 보이겠지. 정사형 됐기 때문에. 뭔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바닥 평면과 요 선 사이의 관계가 요 변하고 요 변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뭔 말인지 민주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린 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정육각형을 잘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야. 지금 얘를 선생님 아까 말한 데서 보면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이렇게 하나가 보인다고. 앞평면 뒷평면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요놈하고 요놈이 평행이면서 이렇게 보여. 그리고 옆에 있는 선들은 지금 정사형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선들 중에 이 선은 어떤 선이라고? 원래 선하고 같다고. 선생님 정상 시킬 때 얘를 이렇게 바닥 평면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어. 그럼 위에서 정사형 시키면 이 길이나 정사형 된 길이가 똑같게 보인다고 했고,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길이가 더 짧게 보인다고. 기본적으로 더 공간에서 더 짧게 보여야 돼. 정사형은. 정사형으로 보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요 길이는 원래 길이가 똑같을 거고, 요 길이는 실제 길이보다 더 짧아진 이유가 뭐냐면 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보면 요 길이가 더 짧게 보인다고. 요 길이는 다 보이는데, 그럼 요 길이가, 요 선이 이 바닥 평면에 정사형된 길이처럼 보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가 코사인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됐니? 그래서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가 똑같겠네.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가 되겠지. 그러겠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지금 여가 지금 2 대 1 대 루트 3, 2 루트 3. 2 루트 3, 2야. 되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어떤 거야, 지금?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 각이 생기는 요 각. 직선하고 아니 선분하고 모서리하고 하나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루트 3분의 1이 된다고요. 다음은 뭐 할 거야? 직선과 면이 했으니까 이제 면과 면을 하겠지. 면과 면을 이루는 각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랑 요 각이야. 요건 쉬워. 요 각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고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고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이 길이 45도에 루트 2분의 1.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삼각형에 우리가 원하는 각은 면과 면은 각 요놈을 뭐 알파로 놓으면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 요 길이가 2분의 루트의 루트 2 요런 각이라고 해. 됐니?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법칙 뭐였어? 2분의 2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제곱 4분의 3, 4분의 3, 2가 돼서 분자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더라 이거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둔각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